네, 반갑습니다. 도도튜브입니다. 도도튜브 구독자님들 활기찬 하루 시작하셨나요? 아이오닉 5의 최초 공개 이후 상당히 뜨거운 열기에 관심들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또한 어제 사전 계약용 가격표 공개로도 상당한 관심들로 이어졌는데요. 드디어 오늘은 아이오닉 5의 행사장에 전시된 양산차 실물이 최초로 포착이 되었습니다. 우선 외장 컬러는 공개된 9개 중 사이버 그레이 메탈릭 컬러 같습니다. 아이오닉의 메인 컬러 같죠? 컬러감에서도 전기차의 느낌이 물씬 느껴지는데요. 테슬라에서는 느낄 수 없었던 또 다른 전동화 모델의 디자인을 추구하고 있네요. 전면 헤드램프부터 범퍼 라인까지 테슬라는 둥그스름한 디자인을 선호했다면 아이오닉 5에서는 직선들의 향연으로 각진 스타일의 디자인으로 회귀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마치 이전 현대의 포니 차량이 과거에서 미래로 타임머신을 타고 돌아온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전기 모터 터빈이 떠오르는 듯한 휠 디자인은 아이오닉 5만의 시그니처 디자인이 될 듯한데요. 아마도 저 휠이 프레스티지 20인치 휠이 아닐까 싶네요. 익스클루시브는 19인치 휠이 들어가죠. 그리고 이 전시 차량은 디지털 사이드 미러가 적용되지 않은 일반적 아웃사이드 미러를 한 모습입니다. 또한 이 모습이 바로 디지털 사이드 미러가 적용된 아이오닉 5의 모습이죠. 일반 아웃사이드 미러에 비해 상당히 얇아 보입니다. 좀 더 가까이서 본 모습인데요. 카메라가 안에 보이고 이쪽에 방향지 시등이 들어오는 램프도 작게 보이고 있죠. 또한 아래 어라운드 뷰를 볼 때 사용되는 카메라의 모습도 보여집니다. 블랙 하이그로시가 상당히 많이 사용된 모습도 알 수 있는데요. 이 디지털 사이드 미러가 접히는 모습은 수평으로 접히고 펼쳐지는 것 같습니다. 여기 접히는 라인을 보면 그렇죠. 위로 윙처럼 접혀 올라가면서 접혀도 멋있을 것 같은데 조금은 아쉽네요. 그런데 이렇게 보니 보안업체 CCTV가 생각나는 건 저만 그런가요? 약간 위에서 바라본 모습인데요. 이렇게 보니 무슨 망치 모양 같기도 하고 향후에는 이 디지털 사이드 미러가 좀 더 개선된 디자인으로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네요. 그리고 카메라가 플래그십 아웃사이드 미러처럼 아래쪽으로 달렸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했는데요. 그 이유는 조금 조수석 안쪽에서 바라본 디지털 사이드 미러의 실내에서 OLED 모니터의 모습인데요. 이게 내연기관차의 아웃사이드 미러를 보는 습관이 되다 보니 아무래도 안에 모니터를 먼저 보기보다는 저 디지털 사이드 미러에 눈이 자연스럽게 가게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저렇게 디지털 사이드 미러가 보이는 것보다 잘 안 보이게 아예 아래로 내려간다면 실내에서 저 모니터만 보게 돼서 시야의 집중력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이죠. 그 아래 도어 캐치가 보이는데요. 외관에서는 아이오닉 5의 각진 디자인이 주류를 이루었다면 실내의 디자인은 전반적으로 라운드 형식의 디자인이 주류를 이루는 느낌이네요. OLED 모니터도 그렇고 도어 캐치 역시 라운드 느낌으로 부드러움으로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아마도 외관에서는 각진 모습으로 강인한 인상을 심어주는 디자인 철학이 심어졌다면 실내에서는 부드러운 라운드 디자인으로 탑승객의 안락함을 느끼게 해주려는 의도가 숨어 있지 않나 싶네요. 안에 OLED 모니터로 보이는 모습은 아이오닉 5의 측면 모습을 그대로 비추고 있는데요. 설마 주행 중에 이 모습으로 비추는 건 아니겠죠? 뒤따라오는 차량을 비추리라 생각이 들고요. 이건 아마도 디스플레이에서 설정해서 차량 외부를 비추는 모드를 선택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 이런 기능은 참신하고 상당히 유용하게 사용될 것 같고요. 물론 각도 조절도 되는 것 같아 보이죠. 이 디지털 사이드 미러는 아쉽게도 엔트리 트림인 익스클루시브에서는 선택을 할 수 없습니다. 물론 프레스티지에서도 기본은 아니고 옵션으로만 선택이 가능하죠. 아직 가격표에서 이 디지털 사이드 미러의 가격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익스와 프레의 일반적인 아웃사이드 미러의 모습인데요. 가격표를 보면 열선, 전동접이, 전동조절, LED 방향지시 등이 기본입니다. 사이드 미러 아래 카메라의 모습도 확인되어지는데요. 그리고 방향지시 등이 들어오는 램프의 길이가 상당히 길게 디자인된 모습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의 세부적인 디자인은 이번 아이오닉 5의 테일 램프에서도 보여준 파라메트릭 픽셀의 느낌이 들어가 있죠. 이 파라메트릭 픽셀 디자인은 아이오닉 5의 곳곳에 녹아 들어가 있기도 한데요. 우선 대표적인 것은 헤드램프와 테일램프가 파라메트릭 픽셀 디자인이 들어가 있습니다. 디지털 사이드 미러의 이쪽에도 그 패턴이 들어가 있죠. 멀티 충전 시스템이 있는 이곳에도 이 파라메트릭 픽셀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디자인이 갑자기 여기에 있는 이유는 뭘까요? 아마도 이것이 외부에서 볼 수 있는 충전 표시등이 아닐까 싶은데요. 충전을 꽂으면 파란색 등이 한 칸 한 칸씩 채워지는 그런 형태이겠죠. 이 사진에서 보면 이게 단순히 하얀색 컬러의 디자인이 아니라 불빛이 들어온다는 것을 알 수 있게 여기에 빛이 비추는 모습인데요. 이 역시 기본인 익스클루시브에는 없습니다. 프레스티지 기본이죠. 물론 익스클루시브에서 프레스티지 초이스 옵션 패키지로 추가는 가능합니다.
충전 시스템이 열리는 건 옆으로가 아닌 위로 개방되게 되어 있네요. 아마도 터치식으로 외부에서도 열 수 있게 되어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도어 쪽에도 스티치 느낌으로 이 파라메트릭 픽셀 디자인이 수놓아져 있는데요. 좀 생뚱맞긴 한데 여기에 차라리 이 파라메트릭 픽셀에 앰비언트 무드 등이 들어왔으면 어땠을까 하는 상상을 해보게 되네요. 아쉽게도 실내 사진 중에는 앰비언트 무드 램프가 들어오는 모습이 포착되지는 않았는데요. 다만 이 보스 오디오 스피커 라운드에 보랏빛의 불빛이 들어오는 모습은 보여집니다. 특히 이 외장 앰프가 상당히 느낌있고 이쁘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 앰비언트 무드 등과 보스 프리미엄 사운드는 프레스티지 기본이고 익스클루시브 플래티넘 옵션 패키지에서 둘 다 선택이 가능합니다. 리어의 모습인데요. 확실히 실내의 라운드 느낌은 사라지고 그냥 각이죠. 라인들이 일직선으로 쭉쭉 뻗어 이 사이버 그레이 메탈릭 컬러의 차가움이 더욱더 부각되는 느낌인데요. 특히 번호판이 들어가 있는 리어 범퍼의 각진 디자인에 가로로 일직선의 여러 줄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위에부터 세 줄에 약간 붉은색 등이 들어온 느낌이죠. 물론 저기가 방향지시등은 아닙니다. 아이오닉 5의 방향지시등은 바로 이 위치에 길게 일직선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죠.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요새 신차들처럼 방향지시등이 아래로 들어가면 어쩌나 걱정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오프로드 차량에서 많이 보여준 스키드 플레이트의 모습 역시 전기차임에도 자리 잡은 모습이 인상적인데요. 이 차량이 단순히 전기차를 뛰어넘어 상당한 퍼포먼스를 발휘할 수 있는 차량이라는 것을 보여주려 한 것 같네요. 오토 플러시 도어 핸들은 익스클루시브부터 기본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마저 옵션으로 차별을 두면 어떡하나 걱정했는데 다행이네요. 그럼 최초 공개 시도 실내의 모습은 자세히 볼 수가 없었는데요. 한번 살펴보시죠. 우선 스티어링 휠의 모습입니다. D컷의 모습과 투스포커의 모습이 인상적인데요. 혼 역시 일반적으로 수평 모습이 아닌 아래쪽이 입체적으로 라운드로 처리되어 있네요. 그리고 혼의 재질을 보면 뭔가 달라 보이죠? 네, 맞습니다. 앞선 가격표에서 봤던 에코 프렌들리 라인으로 친환경 소재의 바이오 혼의 모습입니다. 왠지 이걸 만지면 환경 지킴이가 된 듯한 느낌이 들 것 같은데요. 그리고 이번 아이오닉 5의 변속기는 버튼식도, 다이얼식도 아닌 스티어링 휠 주변에 전자식 변속 레버로 자리 잡은 모습이죠. 이 변속 레버 모습은 트라저 XG에서 봤던 칼럼식 기어 변속기입니다. 칼럼 방식은 공간 활용도가 높아지기에 현재 일부 벤츠 모델이 주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저는 많이 사용해보지 않아 사용하는데 불편할지 편할지는 좀 궁금하네요. 아이오닉 5가 이 칼럼식 기어 변속기를 사용하는 데는 또 다른 이유가 있죠. 앞뒤로 이동이 가능한 유니버셜 아일랜드 센터 콘솔 때문인데요. 바로 이 센터 콘솔이죠. 여기에 기어 변속기가 있다면 불가능한 이동이겠지만 이렇게 칼럼식으로 넣으면서 이 유니버셜 아일랜드 센터 콘솔이 자유로워지기 때문일 겁니다. 유니버셜 아일랜드는 최대 140mm 후방 이동이 가능하며 15W 수준의 고속 스마트폰 무선 충전 시스템이 적용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트를 보면 레그 받침이 눈에 띄죠. 바로 운전석, 조수석, 릴렉션, 컴포트 시트가 적용된 것인데요. 이 시트는 프레스티지 기본이며 익스클루시브에는 옵션 패키지 컴포트 1을 하면 운전석만, 컴포트 2를 선택하면 운전석, 동승석 모두 릴렉션 컴포트 시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1열에 이렇게 릴렉션 컴포트 시트를 넣었다니 정말 칼을 갈고 나왔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하지만 이번에 아이오닉 5의 실내 인테리어에 옥의 티라고 해야 하나요? 클러스터와 내비게이션의 모습입니다. 카니발 풀체인지에서 보여준 통합형 디스플레이죠. 하지만 일단 디스플레이 창이 너무 작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12.3인치입니다. 그리고 베젤이 너무 두껍죠. 이건 마치 1세대 아이패드를 보는 듯한 느낌이 들지 않나요? 이 베젤을 줄이고 안에 창을 크게 해주던지 아님 디스플레이를 작게 하더라도 저 베젤을 줄였더라면 좀 더 사이버틱한 느낌을 연출해낼 수 있었을 텐데요. 저 모습으로 왠지 과거로 돌아간 느낌을 주는 것은 못내 아쉽네요. 그리고 안에 디스플레이 창도 각지지 말고 실내 인테리어의 통합적인 디자인 느낌으로 라운드 형태로 갔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시트만 보면 정말 고급스러운데 저 통합 디스플레이를 보면 뭔가 언밸런스한 느낌이죠. 2열에서 본 센터 콘솔의 뒤쪽 모습인데요. 에어벤트의 모습이 보이질 않죠. USB 단자 2개의 포트만 보여집니다. 아마도 앞뒤로 움직이는 센터 콘솔이다 보니 에어벤트를 넣지 못한 게 아닐까 싶은데요. 가격표에서 보면 익스클루시브에도 뒷좌석 에어벤트라고 씌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에 있는 거죠? 설마 저 아래 수납 공간에 보이지 않게 숨겨 놓았나요? 하지만 그건 아닐 듯 하고요. 여기 설명하기로도 아이패드 같은 큰 물건을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라는데 거기다 가리는 에어벤트가 있다. 말이 안 되겠죠? 그렇다면 다른 곳에 뒷좌석 에어벤트가 있다는 것인데 천정에 있나 해서 사진을 보니 천정에도 없습니다.
도대체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궁금하긴 하네요. 그리고 솔라루프가 적용된 썬루프인데요. 개방감이 장난 아니죠? 다만 이건 테슬라처럼 천정에 별도의 덮개가 없이 일체형으로 된 것 같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썬루프 윈도우와 차량 프레임 간의 구조 간의 간격이 있죠. 일반적인 썬루프처럼 실내에 덮개가 있어 보이기도 하는데요. 여길 확대해봐도 덮개의 느낌이 또 뭐가 보이지는 않습니다. 뒷좌석 에어벤트, 썬루프 덮개, 숨은 그림 찾기 같은데요. 아참, 그리고 아이오닉5의 최대 강점이라고 광고하는 비이클 투 로드의 실내의 위치는 2열 시트 앞쪽 아래에 위치해 있네요. 일전에 도드튜브 영상에서 실내에서 쓰는 전기라 1열 시트 뒤에 있을 것이라 예상도 했었고 2열 시트 뒤에 있다는 분도 있었지만 바로 여기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솔라루프가 적용된 아이오닉5의 모습인데요. 안에서 볼 때는 몰랐는데 이렇게 뭐가 들어가 있네요. 태양광을 흡수하는 장치겠죠. 이 솔라루프는 기본은 아니고 프레스티지에서 옵션으로 선택해야만 합니다. 익스에서는 선택조차 할 수 없다는 것은 조금 아쉽네요. 2열의 편의사항이 조금은 아쉽죠. 2열 열선 시트가 프레스티지에서는 기본이 아닙니다. 컴포트 플러스 옵션 패키지를 선택해야 하고 익스클루시브는 컴포트 2이죠. 뒷좌석 수동식 도어 커튼 역시 프레스티지에서 컴포트 플러스 옵션 패키지를 선택해야만 가능합니다. 다만 한 가지 전자석 시트 메모리 시스템이 있는 건 마음에 드는데요. 물론 이 역시 기본은 아닙니다. 컴포트 플러스 옵션을 넣어야만 하고요. 컴포트 플러스 옵션에는 이 밖에도 2열 전동 슬라이드 시트, 어드밴스드 후속 승객 알림이 들어가 있는데요. 아이오닉5를 산다면 꼭 있어야만 하는 옵션들이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런데 이게 익스클루시브에서는 컴포트 플러스 옵션 자체를 선택할 수 없다라는 게 함정이죠. 다시 말해 이 호사를 누리려면 프레스티지로 가라는 뜻입니다. 2열의 센터 터널이 없어진 것은 정말 편해 보이는데요. 3m가 넘는 휠 베이스 덕분에 실내 역시 넉넉하지만 거기다 센터 터널이 없으니 5인이 타도 일반 내연기관차보다 여유롭게 탑승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그 덕에 유니버셜 아일랜드 센터 콘솔이 가능했겠죠. 오늘은 아이오닉5의 전시장 실물 차량에 대해서 모습을 리뷰해드렸고요. 전체적으로 잘 나왔다라는 반응이 좀 더 많은 것 같은데 도드튜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느껴지기도 하지만 다만 아쉬운 점들도 실물 차량을 보면서 몇몇이 보이긴 했습니다. 현대자동차의 첫 순수 전기차의 포문을 연 만큼 소비자들에게 어떻게 다가갈지는 아이오닉5의 판매량을 보면 알게 될 것 같네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도드튜브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또 다른 신차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도드튜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